지금 제가 소개할 노래는 처음 세상에 나온 게 2015년입니다. 영화 사도의 OST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이 노래가 다시 터졌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OST로 재수록되면서 1628만 명의 심장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2023년 싱어게인 3에서 한 무명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도 다시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2026년 곰, 차지연이 한일 가왕전 무대에 이 노래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한 노래가 10년 동안 3번 터졌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가사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노래의 가사를 한 줄 한 줄 따라가면서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사람과 차지연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나 이제 가려 합니다.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이제 가려 합니다. 아픔은 남겨두고서 당신과의 못다한 말들 구름에 띄워놓고 가겠소. 나 이제 가려 합니다. 이 첫 문장 하나가 이 노래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주어가 없습니다. 그냥 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방준석 작곡가는 2015년에 썼습니다. 영화 사도를 위해서. 사도세자가 뒤주에 들어가는 장면을 위해서. 사도세자, 영조의 아들. 아버지에게 뒤주에 갇혀 8일 만에 굶어 죽은 왕세자. 그 마지막 순간의 독백을 노랫말로 옮긴 겁니다. 나 이제 가려 합니다. 사도세자의 입장에서 읽으면 마지막 작별 인사입니다. 아버지 영조에게, 세상에게, 자신의 삶에게. 그런데 이 노래가 2026년 왕과 사는 남자에서 다시 흘렀을 때 같은 가사가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됩니다. 단종, 16살의 왕. 숙부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유대된 소년. 나 이제 가려 합니다. 이 아이도 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소절의 가사가 300년의 간격을 뛰어넘어 두 왕의 마지막을 동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차지연이 이 첫 문장을 부르는 순간 일본 가수들이 얼어붙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였을까요? 나 이제 가려 합니다. 이 한 문장을 차지연은 설명 없이 부릅니다. 화려한 기교도 없습니다. 폭발적인 고음도 없습니다. 그냥 말하듯이, 고백하듯이. 그런데 그 안에 뭔가가 있습니다. 울음이 있고 체념이 있고 받아들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게 한 문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20년 뮤지컬 배우의 힘입니다. 감정을 숨기는 능력. 드러내지 않아서 더 크게 울리는 것. 아픔은 남겨두고서. 주목해야 할 건 이 한 구절입니다. 아픔을 가져가겠소가 아닙니다. 아픔은 남겨두고서입니다. 떠나는 사람이 아픔을 두고 갑니다. 그 아픔은 남아있는 사람의 것이 됩니다. 사도세자가 죽고 나서 그 아픔은 영조에게 남았습니다. 역사는 기록합니다. 영조는 아들의 죽음 이후 더 이상 사도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그 침묵이 아픔이었습니다. 단종이 죽고 나서 그 아픔은 엄흥도에게 남았습니다. 왕의 시신을 수습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엄흥도는 시신을 건져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행위 하나가 남겨진 아픔을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아픔은 남겨두고서. 이 노래를 쓴 방준석 음악감독도 이 가사가 자신에게도 해당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는 2022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후 52세. 공동경비구역 JSA, 라디오스타, 사도, 신과 함께 60여 편의 영화에 음악을 입힌 사람. 그가 남긴 아픔 중에 이 노래가 있습니다. 작곡가는 갔고 노래는 남았습니다. 그 노래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아픔은 남겨두고서. 이 구절 하나의 무게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무거운지. 꽃이 피고 또 지듯이. 꽃이 피고 또 지듯이 허공을 날아 바람에 나를 실어 외로웠던 새벽녘 별들 벗삼아 이제 나도 떠나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자 후렴입니다. 꽃이 핍니다. 그리고 집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대단한 말이 없습니다. 거창한 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문장이 왜 이렇게 가슴을 치는 걸까요? 꽃이 피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방준석은 피는 것만 쓰지 않았습니다. 피고 지듯이. 피는 것과 지는 것을 한 문장에 묶었습니다. 둘은 별개가 아닙니다. 피기 때문에 집니다.
피지 않으면 질 수도 없습니다. 단종도 그랬습니다. 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사도세자도 그랬습니다. 태자로 총애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족쇄가 됐습니다. 아름다움과 비극은 같은 뿌리에서 자랍니다. 그게 꽃의 논리입니다. 허공을 날아 바람에 나를 실어. 이 구절이 이 노래에서 가장 자유로운 부분입니다. 뒤주 속에서, 유배지에서, 모든 것이 막혀있던 그 공간에서 마지막으로 꿈꾸는 자유. 외로웠던 새벽녘 별들 벗삼아. 이 한 줄이 저를 멈추게 합니다. 사도세자는 뒤주에서 8일을 버텼습니다. 그 새벽에 무엇을 봤을까요? 좁은 틈으로 보이는 별. 그게 마지막 위로였을 겁니다. 단종도 청령포의 새벽을 얼마나 많이 혼자 보냈을까요? 강물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별. 아무도 없는 새벽에 혼자 앉아. 외로웠던 새벽녘. 이 노래를 차지하니 부를 때 이 구절에서 뭔가 달라집니다. 기교가 아닙니다. 숨이 달라집니다. 그 새벽의 공기가 노래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린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마주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왜 만날 수 없었나요? 이게 이 노래의 핵심입니다. 사도세자와 영조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조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증거는 사도세자가 태어났을 때 즉각 중전에 양자로 들여 원자로 삼을 만큼 기뻐했다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형태로 표현됐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인정을 원했습니다. 영조는 아들에게서 완벽한 후계자를 원했습니다. 둘은 평생 마주보고 있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마주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어. 이 한 줄이 영화 사도 전체의 요약입니다. 단종도 그랬습니다. 숙부와 조카, 같은 피, 같은 왕실. 그런데 왕좌는 하나였습니다. 왜 만날 수 없었나요? 이 질문은 대답이 없습니다. 방준석도 대답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묻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지연이 이 구절을 부를 때 저는 이 노래가 역사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마주보고 있어도 닿을 수 없는 관계, 왜 만날 수 없었는지 모르는 이별. 이건 누구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떠나보낸 사람, 다가가지 못했던 사람, 영영 말 못한 사람. 차지연의 목소리가 이 구절을 통과하면서 역사가 개인이 됩니다. 단종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됩니다. 내 얼굴 한 번 만져주오. 행여 당신 가슴 한켠에 내 체온 남아있다면 이 바람이 흩어지기 전 내 얼굴 한 번 만져주오. 이 마지막 구절이 이 노래를 완성시킵니다. 내 체온 남아있다면, 죽은 뒤에도 누군가의 가슴에 체온이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 그게 인간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기억되는 것, 잊혀지지 않는 것. 사도세자는 죽은 뒤에도 기억됐습니다. 아들 정조가 왕이 됐고 아버지를 복권시켰습니다. 뒤주 속에서 사라진 체온이 정조의 가슴에 남아있었습니다. 단종도 기억됐습니다. 죽은 지 242년 뒤 단종으로 복귀됐습니다. 어몽도의 가슴 안에 남아있던 체온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 바람이 흩어지기 전 내 얼굴 한 번 만져주오. 이 마지막 부탁, 방준석이 쓴 이 한 줄이 지금은 방준석 자신에게도 해당됩니다. 그가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가 있는 한 그의 체온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지연이 이 구절을 부를 때 아마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올렸을 겁니다. 사도세자의 마지막, 단종의 마지막, 방준석의 마지막,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지나가 버린 어떤 순간들. 뮤지컬 라피키가 되어 대성통곡했던 24세 차지연, 은행 카운터에서 카드를 만들었던, 노래를 포기할 뻔했던 그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이 마지막 구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내 얼굴 한 번 만져주오. 이 노래가 끝나는 순간 무대는 조용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필요 없습니다. 왜 차지연이었는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많을 겁니다. 실력 있는 가수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차지연이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차지연의 몸 안에는 판소리의 문법이 있습니다. 외할버지 박오용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보유자. 10살 전부터 그 아래서 배운 장단과 호흡. 판소리는 이 노래와 같은 문법으로 만들어진 예술입니다. 한을 직접 드러내지 않습니다. 쌓고 눌러놓고 그것이 한순간에 터지게 합니다. 그 방식이 나 이제 가려 합니다와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뮤지컬 경험,
뮤지컬 배우는 가수와 다릅니다. 가사 한 줄에 캐릭터의 역사를 담아야 합니다. 나 이제 가려 합니다를 부를 때 그 뒤에 있는 삶 전체를 짊어지고 불러야 합니다. 차지연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세자를 짊어지고 단종을 짊어지고 방준석을 짊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20년을 짊어지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일본 가수들이 공부가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노래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노래는 계속 흐릅니다. 이 노래가 3번 터진 건 우연이 아닙니다. 2015년 사도, 아버지와 아들의 비극, 2023년 싱어게인 3에서 한지의 재해석, 2026년 왕과 사는 남자, 왕과 백성의 비극, 2026년 차지연, 한일 가왕전, 국경을 넘는 순간. 이 노래는 그때마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뭔가를 담아냈습니다. 꽃이 피고 지듯이 비극은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비극을 기억하는 노래도 반복됩니다. 그리고 차지연이 이 노래를 부르는 한 그 체온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꽃이 피고 지듯이 지지만 다시 핍니다. 그것이 꽃이고 그것이 노래이고 그것이 차지연입니다.